딱 3일 남았어. 지금 전 세계 자본이 베이징이라는 화약고로 빠르게 집결하고 있거든. 이건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야. 님들 계좌 앞자리가 바뀌느냐 아니면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되느냐를 결정지을 운명의 분기점이지. 뉴스에서 떠드는 무역 갈등이니 위기니 하는 뻔한 소리에 속지 마. 월가 상위 1% 빅머니들은 이미 역대급 상승장 시나리오를 짜고 조용히 웃고 있거든. 발바닥부터 전해오는 이 진동이 느껴져. 거대한 부의 지각 변동이 시작된 거야. 5월 14일 전 세계의 시선이 베이징으로 쏠릴 거야. 거기서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이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게 되거든. 작년부터 두 나라는 정말 피 튀기게 싸웠지. 관세 폭탄을 주고받고 수출을 막고 서로 보복에 보복을 거듭하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거 기억나? 그런데 이번 회담은 이전과는 급이 달라. 단순히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는 식의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짜 서로의 목줄을 쥐고 벌이는 마지막 단판이 될 거니까. 이번 회담의 테이블 위에 올라올 카드는 명확해. 히토류, 전기차, AI 반도체, 그리고 첨단 미사일. 이 네 가지가 이번 전쟁의 핵심 전리품이자 무기야. 에이, 그거 뉴스에서 맨날 듣던 뻔한 소리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판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 질적으로 다른 상황이라는 거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돈, 즉 스마트머니가 어디로 몰리는지 봐봐. 전부 전기차, AI, 그리고 국방산업으로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가고 있잖아. 그런데 문제는 이 화려한 산업들이 어떤 특수한 원료 없이는 단 1초도 가동될 수 없다는 거야. 심장이 없는 로봇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이 치명적인 원료의 공급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바로 중국이야. 전 세계 공급량의 90% 이상을 중국이 아주 견고한 성벽처럼 꽉 틀어쥐고 있는 상황이지. 미국이 12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54개국 동맹군을 끌어모아도 이 중국의 성벽을 허물 답을 아직 못 찾았어. 그만큼 의존도가 심각해. 이번 5월 14일 베이징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장의 판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거나 새로운 질서가 생길 거야. 남들이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회담한대라고 떠들 때 우리는 그 밑바닥 흙 속에 숨겨진 진짜 돈의 논리와 역학관계를 현미경으로 뜯어봐야 해. 그래서 오늘 나 경제광부가 여러분을 위해 아주 특별한 채굴 지도를 준비했어. 딱 3가지 핵심 코스로 구성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와봐. 코스 첫 번째. 도대체 히토류가 뭐길래 천하의 미국이 저렇게 안달복달하며 난리법석인지 초보자도 1분 만에 고개를 끄덕이게 아주 쉽게 풀어줄게. 코스 두 번째. 지난 1년 동안 벌어진 미중 히토류 전쟁에 긴박했던 타임라인을 복귀하고 회담 결과에 따른 3가지 시나리오를 정밀 분석할 거야. 마지막 코스. 우리가 진짜로 궁금한 거, 그래서 뭘 사야 돈을 버는지. 미국부터 한국까지 진짜 노다지 종목과 체크포인트를 싹 다 긁어모아 줄게. 다들 주식하면서 히토류라는 단어는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봤을 거야. 그런데 정작 그게 정확히 뭐야? 라고 물으면 막상 대답하기가 참 애매하지. 이름에 희귀할 희자가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이 다이아몬드나 루비처럼 지구상에 아주 쥐꼬리만큼만 존재하는 보석 같은 건 줄 알고 오해하더라고. 사실 히토류 자체는 그렇게 귀한 게 아니야. 그냥 우리 발밑 흙을 파보면 금이나 백금보다 훨씬 흔하게 널려 있거든. 아니, 흔한데 왜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멱살 잡고 싸우는 건데? 라는 의문이 생길 거야. 핵심은 땅에서 캐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정제하는 기술에 있어. 우리 투자자들 방식으로 아주 쉽게 비유해볼게. 커피 원두는 브라질, 베트남, 에티오피아 등 전 세계 어디서나 흔하게 재배하고 수확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 원두를 가져다가 탄 맛없이 아주 깔끔하고 향기로운 최고급 에스프레소로 추출해내는 핵심 머신 기술은 특정 회사가 독점하는 거랑 똑같아. 히토류 원석 자체는 미국 캘리포니아에도 널려있고 호주 땅 밑에도 가득해. 그런데 이걸 산업에 쓸 수 있게 고순도로 분리하는 공정이 정말 까다롭거든. 특히 네오디뮴 같은 핵심 소재로 정제하는 설비와 기술력은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마치 철옹성처럼 독점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야. 중국이 정제를 잘하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묻는다면 그 쓰임새를 듣는 순간 아,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라고 바로 무릎을 탁 칠걸. 첫 번째 쓰임새는 바로 전기차의 심장인 모터야. 테슬라든 현대차든 모터를 강력하게 돌리려면 이 히토류로 만든 연고자석이 무조건 들어가야 하거든. 전기차 한 대를 만드는데 이 작고 강력한 자석이 최대 2kg까지 들어가는데 이게 없으면 전기차는 그냥 덩치 큰 장난감 자동차에 불과하게 돼. 두 번째는 더 무시무시해. 바로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첨단 무기 체계야. 이건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서 안보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 미국의 자존심이자 최첨단 전투기인 F-35 한 대를 제작하는데 히토류 자석이 무려 400kg이나 들어간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지. 바다 밑을 은밀하게 다니는 버지니아급 원자력 잠수함 한 척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인 4.6톤의 히토류 자석이 쓰여. 이건 거의 히토류 덩어리인 셈이야. 만약 중국이 우리 이제 미국에 히토류 안 팔아 하고 밸브를 잠가버리면 미국의 최신 무기 생산 라인이 그 즉시 마비된다는 게 가장 큰 공포인 거지. 세 번째는 요즘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AI 데이터 센터야. 수천 대의 서버가 뿜어내는 열기를 식히는 냉각 시스템에도 이 특수 자석이 필수거든. AI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히토류의 수요는 매년 15% 이상씩 꼬박꼬박 아주 정직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
결국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거대한 자본이 흐르는 곳, 즉 전기차와 AI, 그리고 국방이라는 세 마리 토끼가 전부 히토류라는 하나의 먹이를 보고 뛰는 거야. 이 셋 중 하나라도 히토류가 없으면 굴러가지 않으니 국가전략물자라는 이름이 붙는 것도 당연해. 단순한 흙이 아니라 산업을 돌리는 비타민인 거지. 이제 히토류가 왜 21세기의 석유라고 불리는지 확실히 감이 오지. 이게 없으면 현대 문명 자체가 멈출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전 세계를 감돌고 있어. 자, 이제 이 비타민이 시장에서 어떤 가격표를 달고 있고 월가의 큰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더 깊은 광맥으로 들어가서 파헤쳐 보자고. 올해 3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입이 떡 벌어져. 히토류 핵심 소재인 NdPr 시장 규모가 1년 만에 거의 2배로 커질 거래. 작년에 58억 달러였던 시장이 올해 100억 달러 턱 밑까지 클 거라는데 단 1년 만에 시장이 100% 가까이 팽창한다는 건 자본주의 역사에서 흔치 않은 일이야. 가격 움직임은 더 가팔라. 2024년에 킬로그램당 55달러 하던 현물 가격이 2026년 2월에는 129달러까지 치솟았어.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폭등 수준이지. 월가 형들은 올해 안에 200달러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과거 2011년에 중국이 수출 통제했을 때 197달러까지 갔던 전례가 있거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 걸까? 지금 히토류 시장에는 세 가지 강력한 폭탄이 동시에 터졌기 때문이야. 첫 번째는 방산 수요의 폭발적 증가야. 현재 나토 국가들이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어. 무기를 미친 듯이 만들어야 하니 히토류 수요는 자연스럽게 폭증하게 된 거지. 전쟁 이슈는 결코 단기적인 게 아니야.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국방 지출의 증가는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 아주 장기적이고 강력한 엔진이야. 두 번째 폭탄은 전기차와 AI의 쌍끌이 수요야. 국제에너지기구 자료를 보면 전기차용 히토류 수요가 2020년 대비 무려 250%나 급증했다고 나와 있어. 여기에 챗GPT 같은 AI 열풍으로 데이터 센터, 냉각장치에 들어가는 고성능 자석 수요까지 겹치면서 히토류는 그야말로 없어서 못 파는 귀한 놈이 됐지. 마지막 세 번째 폭탄이 가장 결정적인데 바로 공급망의 치명적인 한계야. 수요는 오늘 당장 폭발하는데 공급은 늘리기가 하늘의 별 따기거든. 새로운 광산을 발견해서 실제 생산에 들어가기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10년에서 15년이 걸려 정제 공장을 짓는 데만 해도 8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 즉, 지금 당장 돈을 수조 원씩 쏟아부어도 2027년 전에는 시장에 의미 있는 새로운 물량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야. 공급이 수요를 절대 못 이기는 거지. 월가 분석가들은 2030년이 돼도 전 세계 수요의 36%가 여전히 부족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어. 이 거대한 공백은 결국 가격 상승으로만 메울 수 있어. 수요는 폭주하고 공급은 꽉 막혔는데 가격은 우상향한다?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히토류 광맥에 안전 못 쓰고 뛰어들어야 하는 진짜 이유인 거야. 이제 우리가 마주할 5월 14일 회담이 얼마나 무거운지 느껴지지. 이 판을 제대로 읽으려면 지난 1년간 두 공룡이 어떻게 치고받았는지 복기해봐야 해. 시작은 작년 4월이었어.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때리니까 중국이 보란듯이 히토류 7개 원소의 수출을 꽉 틀어막으며 보복을 시작했지. 그때 시장은 중국이 드디어 히토류를 진짜 무기로 꺼내들었구나라고 직감하며 공포에 떨었어. 실제 중국의 수출액은 그 뒤로 반토막이 났지. 미국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어. 7월에 MP 머티리얼즈라는 자국 기업에 엄청난 파격 조건을 내걸며 5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거든. 60. 여기서 소름 돋는 건 미국 정부가 히토류 가격이 시장에서 아무리 떨어져도 킬로그램당 110달러 밑으로는 안 내려가게 하한선을 10년간 보장해준다는 거야. 국가가 특정 광물 가격을 직접 방어해주겠다고 나선 건 석유 비축 사태 이후 처음이야. 그만큼 미국이 이 문제를 생존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뜻이지. 중국은 이에 질세라 통제 대상을 모든 히토류 원소로 확대했고 미국은 한국, 호주, 일본 등 7개국 동맹을 결성해서 탈중국 공급망을 선언했어. 올해 들어 갈등은 더 격해졌지. 중국이 일본에 수출 금지 본보기를 보여주자 트럼프는 17조 원 규모의 비축 계획인 프로젝트 볼트를 발표하며 맞불을 놨어. 트럼프는 대놓고 작년에 당했던 굴욕을 다시는 겪지 않겠다며 이를 갈았고 내무장관은 마인 베이비 마인 광산을 팔아 라고 외칠 정도였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흥미로운 투자 포인트가 하나 있어. 보통 싸우면 한쪽은 가격을 낮추고 싶어 할 것 같지만 지금은 아니야. 미국은 자국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이 어느 정도 높아야 하고 중국도 자기네 기업 수익을 위해 가격이 높아야 해. 즉, 둘 다 고단가를 원해. 싸우고는 있지만 히토류 가격 우상향이라는 지점에서는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묘하게 일치하고 있는 거야. 이게 월가가 이 섹터를 확신하는 이유지. 그럼 5월 14일 회담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까? 첫째, 합의 실패 시나리오야. 이때는 공급 불안이 극에 달하면서 히토류 가격이 단번에 폭등할 거야. 둘째, 부분 합의 시나리오. 수출을 조금 풀어주는 척하지만 군사용 핵심 원소는 여전히 통제하는 거지. 이 경우에도 방산용 프리미엄은 계속 유지될 거야. 셋째, 전면 합의 시나리오. 가능성은 낮지만 수출 제한을 푼다고 해도 이미 시작된 탈중국 공급망 구축이라는 거대한 흐름은 절대 바뀌지 않아. 여기서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착각이 있어. 합의에서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져서 관련주 망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데 그건 나무만 보는 거야. 핵심은 공급망의 구조적 재편이야.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우방국들이 쏟아붓는 수십조 원의 투자금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집행되거든. 2026년 한 해에만 정부 주도로 14조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이건 중국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든 이미 멈출 수 없는 거대한 열차가 출발했다는 뜻이야. 결국 이번 회담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히토류 섹터에 강력한 모멘텀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지. 자, 이제 이 판에서 우리가 챙길 종목을 골라보자고. 이제 이론과 정세 분석은 끝났어. 지금부터는 진짜 우리가 어떤 광맥에서 어떤 금덩어리를 캐내야 할지 종목별로 낱낱이 파헤쳐 줄 테니 집중해봐. 자, 여러분. 이제 진짜 삽을 들어야 할 시간이야. 어떤 종목이 진짜고 어떤 게 테마인지 내가 아주 냉정하게 옥석을 가려줄게. 먼저 미국 종목부터 보자. 여기는 실제로 광산을 보유하거나 정제 기술을 가진 진짜배기 수혜주들이 포진해 있어. 장기 투자자라면 여길 봐야 해. 첫 번째 주인공은 MP 머티리얼즈야. 미국에서 유일하게 대규모로 히토류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캘리포니아에 엄청난 광산을 갖고 있지. 아까 말했지? 미국 정부가 이 회사에 킬로그램당 $110 가격 하한선을 10년간 보장해줬다고. 나라가 실적을 보장해주는 회사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 두 번째는 USA 레어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텍사스에 광산을 짓고 있어. 특징은 미국 정부가 규제자가 아니라 직접 주주로 참여했다는 거야. 세 번째는 에너지 퓨얼즈. 원래 우라늄 하던 형들인데 최근 히토류 정제 시설을 추가하면서 사업을 확장 중이야. 기술력이 아주 검증된 곳이지. 만약 개별 종목 분석이 너무 어렵고 리스크가 걱정된다면 반액 히토류 전략 금속 ETF REMX라는 아주 훌륭한 바구니에 담는 것도 방법이야. 자, 이제 우리에게 더 친숙한 한국 종목으로 넘어와 보자. 한국 종목은 솔직히 말해서 실적보다는 미중 갈등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테마성이 강해. 하지만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기 수익을 내는 법도 알아야 하잖아. 한국 정부도 최근 히토류 공급망 대책을 발표하며 밀어주고 있어. 한국의 영원한 대장주는 역시 유니온이지. 히토류 관련 뉴스가 뜨면 가장 먼저 상한가 근처까지 달려가는 녀석이야. 변동성이 크니 대응 잘해야 해. 그 다음은 유니온 머티리얼. 여긴 히토류 자석을 대신할 수 있는 페라이트 자석을 만들어. 히토류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이쪽이 수혜를 보는 구조야. 포스코엔텍도 빼놓을 수 없어.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 해외 광산 개발에 적극적이라 실질적인 공급망 확보 측면에서는 가장 듬직한 종목 중 하나지. 그 외에도 우성 머티리얼즈나 NS에코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한국 종목들은 뉴스에 급등할 때 따라붙기보다 미리 선취매하는 전략이 중요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략 팁 하나. 미국 종목은 세상이 바뀌는 흐름에 베팅하는 구조적 성장주로 보고 1년 이상 길게 가져가는 게 수익률 면에서 유리해. 반면 한국 종목은 5월 14일 회담 전후로 터져나올 뉴스에 따라 빠르게 치고 빠지는 스윙 전략이 유효해. 욕심부리다 물리면 고생하니까 조심하고. 결국 이 투자의 핵심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 세계의 처절한 노력에 베팅하는 거야. 그 노력이 계속되는 한 히토류의 가치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 자, 오늘 나 경제광부와 함께 미중 정상회담의 이면부터 히토류라는 거대한 광맥까지 정말 쉴 새 없이 파헤쳐봤는데 다들 정리가 좀 됐어?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 딱 이 그림만 머릿속에 넣어둬. 세상은 AI와 전기차로 가고 있고 히토류는 그 길을 닦는 필수 재료다. 3일 뒤 베이징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든 우리 투자자들은 당황하지 말자고. 이미 우린 시나리오별로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 공부를 다 끝냈으니까 말이야. 히토류는 이제 단순히 광물이 아니야. 국가안보이자 기술 패권의 상징이야. 미국이 120억 달러를 왜 쏟아붓겠어? 그만큼 이게 전부라는 소리지. 96. 님들도 오늘 내가 알려준 종목들 잘 지켜보면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광맥을 하나씩 골라봐.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찾아오는 법이거든.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공부한 님들은 이미 시장의 99% 사람들보다 앞서가고 있는 거야. 그 열정이 조만간 계좌의 빨간불로 돌아올 거라 믿어.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님들의 채굴 작업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시원하게 한 번씩 눌러줘. 나 광부에게는 그게 가장 맛있는 간식이거든. 혹시라도 이 종목은 어때요?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줘.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데이터 뒤져서 답변해줄게.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다들 무리하지 말고 안전하게 성투하고 나는 다음번에 더 깊고 더 돈 냄새 나는 광맥을 찾아서 돌아올게. 다들 안녕.